우리의 선배의 선배들로부터 조금씩 침투해온 것이 최근에 가속화되었다. 이미 중금속으로 가득 차 있는 참치를 먹은 거죠. 안녕하세요, 콩이 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퇴사 영상을 보시고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MZ세대의 퇴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니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발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출연료 있냐고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시간을 써서 인터뷰 응해주는 건데 대가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집 근처까지는 와주셨으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커피는 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대가 없이 인터뷰를 가고 싶은 다른 출연자들이 또 많았나 봐요.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무슨 질문을 하실까,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생각만 한 게 아까워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MZ세대의 퇴사에 대해서 요즘 여러 방송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문장 중 하나가 MZ세대는 오래 참지 않는다.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퇴사한다 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항변을 할 게 있습니다. MZ세대가 오래 참지 못하게 된 게 왜 그럴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먹이사슬에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의 포식자로 갈수록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들이 축적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양제도 크릴새우 찾잖아요. 크릴새우를 잡아먹은 고등어, 고등어를 잡아먹은 참치, 그리고 그 참치를 먹는 고래나 우리 인간까지 온갖 유해 물질들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어서 최종 포식자에게 전달된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퇴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상도 갑작스럽게 MZ세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꿈과 희망을 안고 입사했다고 해도 한 반년만 지나면 현실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러는 동안 신입사원이 어디 임원 같은 높으신 분의 삶이랑 자기의 삶이랑 비교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일단 사수가 붙잖아요. 내 삶이랑 사수의 삶이랑 비교하죠. 대리급하고 비교하지 임원급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의 3년 뒤, 5년 뒤의 미래가 이분들이구나.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입사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리분들은요? 대리분들도 처음 입사했을 때 그랬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자신의 5년 이내의 모습을 바로 그 위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 5060 임원들이 보기에는 2030들이 너무 빨리 퇴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중금속 함량이 점점 누적되는 것처럼요. 제가 이걸 처음 느꼈을 때에는 제 첫 직장에서 팀 단위 회식을 할 때였어요. 2016년도였을 거예요. 6년 전이네요. 그때 술자리에서 팀장님께서 나중에는 뭐하고 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별것 아닌 말이지만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팀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해야 빨리 배우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은 이 회사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년차 됐던 선배도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저랑 커피 마실 때 따로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90년생이고 이분들은 저보다 5살에서 10살 이상 많으셨습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고 회사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있던 사람도 퇴사는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입사하고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금속으로 가득 차 있는 참치를 먹은 거죠. 아닌데 나는 임원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조직에서 임원급이라고 하면 5060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5060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죠. 2030 중에서 솔직하게 나는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따라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로 5060 부모님 세대 중에서는 내가 자식들에게 100% 완전한 모범이고 나의 자식들이 꼭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고려해 볼 만한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환경은 그렇지 않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인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한 회사에서 몇십 년을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 모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빠른 퇴사라는 현상을 MZ세대만의 특이한 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선배의 선배들로부터 조금씩 침투해온 것이 최근에 가속화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원한다면 면접 때 진작에 지원자들에게 이 회사에 왜 오래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 오래 있으면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 상태로 입사를 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의 오너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을까 싶어요. 지원자가 많던 시절에는 회사가 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들끼리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회사에 맞출 게 아니라 회사가 지원자들에게 맞춰줘야죠. MZ세대의 성장 욕구, 배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회사에서 기대할 만한 것, 좋은 동료와 롤모델을 만들어주시고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MZ들은 당장 유튜브만 틀어도 퇴사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만 해도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라는 것에 특화된 조직이 회사인 만큼 훌륭한 오너시라면 이런 MZ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찍고 있는 자영업자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수많은 악플이 예상되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Z세대들, 회사 오너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